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놀고 먹는 것이 몸에 밴 게으름뱅이 아들은 순식간에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겨우 외투 한 벌만 남았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배고픔에 힘들어하던 어느 날 제비 한 마리를 본 게으름뱅이는 이젠 봄이 되었구나 하고 외투마저 팔아서 줄인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날씨는 여전히 추웠고 아까 보았던 그 제비는 길가에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제비가 착각해서 너무 일찍 강남에서 돌아온 것이었는데 그리고 며칠 후 게으름뱅이도 길에서 얼어 죽고 말았답니다. 잘 아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로 이처럼 어느 한 가지 잘못된 정보만으로 쉽게 판단하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제비 한 마리가 여름을 만들진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걸 잊었던 것이고 세상을 살다 보면 경험적 지식은 어떤 한 가지 현상이나 한 번의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되풀이해서 나타날 때 비로소 경험적 지식이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객관적인 판단과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어적인 조심스러운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국가 일본이 기어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를 시작했는데 우리 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인류 최초의 핵오염 행위가 과연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객관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도대체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성적 사고와 경험적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2018년 국내에 개봉되었던 3빌보드입니다. 밀드레드 헤이스의 딸 안젤라는 강간치사의 피해자인데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달이 지났음에도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이에 밀드레드는 적극적인 수사를 유도하기 위해 에빙 외곽의 커다란 3개의 빌보드 광고판에 경찰서장 윌러비를 비판하는 광고를 싣는데 윌러비는 성실하여 마을에서 평판이 좋은 데다 췌장암으로 인해 오래 살지 못할 사람인지라 마을 주민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족조차도 밀드레드를 동정하면서도 적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윌러비를 깊이 따르는 난폭하면서 차별주의자인 경찰관 딕슨과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갑니다. 먼저 가수 아이유가 부르는 마음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웃음이 터지면 그건 너 쿵 내려앉으면은 그건 너 축 머금고 있다면 그건 너 둥 울림이 생긴다면 그건 너 그대를 보며 나는 더 숨을 쉬어요. 아픈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달래주지 않으셔도. 나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세상 모든 게 죽고 새로 태어나 다시 늙어갈 때에도 감히 이 마음만은 주름도 없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영영 살아있어요. 영영 살아있어요. 주인공 밀드레드가 살고 있는 미즈리주 에빙 마을의 외곽으로 차를 몰고 가다 도로 옆의 낡고 다 떨어진 대형 광고판 3개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고 차를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잠시 후 이를 관리하는 에빙 광고회사에 찾아간 밀드레드는 관리자 웰비에게 아까 보고 왔던 마을에 드링크 워터루드의 광고판 3개에 대해 1년간 사용계약을 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고속도로가 뚫린 후 차량도 잘 지나다니지 않고 1986년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던 광고판이기에 우선 한 달치인 5,000불을 받기로 하고 광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얼마 후 광고 문구를 전달받은 웰비는 그녀가 얼마 전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안젤라 헤이지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이미 계약을 했기에 전달받은 문구를 그대로 대형 광고판에 붙이게 됩니다. 부활절 저녁, 이렇게 세워진 광고판 3개에 새겨진 문구는 죽어가는 동안 강간당함, 아직도 범인을 못 잡은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윌러비 소장? 이란 커다란 글씨였습니다. 범인을 잡지 못한 딸의 살인사건에 세상의 관심이 사라지자 엄마 밀드레드는 경찰에 대한 분노로 이혼한 전남편의 트럭을 팔아서 그 돈으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마을 외곽 대형 광고판에 도발적인 3줄의 광고를 실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광고판으로 인해 발칵 뒤집힌 에빙 경찰서는 윌러비 소장과 세드릭 경관이 에비 광고사를 찾아가 관리자 웰비에게 강하게 항의하지만 법적으로나 하등의 문제가 없다며 대여기간은 1년이며 이미 사용 금액도 지불했고 계약자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말할 수 없다면서 밀드레드를 옹호해 줍니다. 가수 지훈이 부릅니다. 너라서 좋았다. 그립다 그립다 네가 너무너무 그립다. 하루에 하나씩 너를 지워보지만 따스했던 너의 미소와 밤을 새워 나눈 이야기 못 잊어. 눈물만 흐른다. 어떻게 널 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널 보낼 수 있을까. 사랑해 너를 그 한마디 말할 수가 없어서 오늘도 가슴에 묻는다. 그랬다 우리 사랑 아름다웠다. 한순간 찬란한 너와 내가 있었다.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겨울밤의 한방눈처럼 잠시라도 했어도 좋았다. 어떻게 널 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삶의 전부였는데 한 번 더 사랑할 수 없을까 한 번 더 널 안을 수 없을까 아직 내 가슴은 뛰는데 너를 향해 뛰고 있는데 너를 어떻게 난 잊고 살아가라고 어떻게 널 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널 보낼 수 있을까 사랑해 너를 그 한마디 말할 수가 없어서 오늘도 가슴에 묻는다 또 묻는다 광고에 대해 전해 들은 경관 딕스는 평소 윌러비 소장을 잘 따르던 인물이라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관리자 웰비에게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데 딕스는 흑인을 불법 고문하는 등 인종차별로 문제가 있던 경찰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길에 있는 광고판은 아무 소용없을 거라고 큰 소리를 치며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개의 광고판은 세간의 주목을 끌며 지역 TV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와 밀드레드와 인터뷰를 하는데 7개월 전 나의 딸이 납치되어 강간 살해당했으며 경관들은 흑인들이나 쫓아다니느라 사건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우두머리인 경찰서장이 책임을 져야 하며 이 광고판으로 경각심을 주려고 한다고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날 경찰서장 윌러비는 밀드레드를 찾아가 자신도 범인을 잡고 싶지만 법적인 제약 때문에 힘들다고 하자 밀드레드는 마을의 8살 이상 모든 남자들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DNA, 심지어 다른 나라까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항의하자 윌러비 서장은 자신은 췌장암에 걸려 시한부로 죽어가고 있는데 꼭 광고판을 올려야 했냐고 하자 그 사실은 모든 마을 사람이 알고 있고 당신이 죽은 후에는 광고판이 소용없기에 그래서 지금 올린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을의 존경받는 경찰서장 윌러비와 경관들은 믿을 수 없는 경찰로 낙인 찍히고 조용한 마을의 평화를 바라는 이웃 주민들은 밀드레드를 동정하면서도 경찰의 편에 서서 그녀와 맞서기 시작합니다. 밀드레드의 아들 러비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고 에빅 마을의 몽고메리 신부가 집에 찾아와 마을 주민 12명이 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밀드레드의 행위에 대해 모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광고 중단을 권고하자 화가 난 밀드레드는 신부를 깽단으로 표현하며 당신이 2층에서 담배 피며 성경을 읽는 동안 신부 친구가 아래층에서 소녀를 강간했다면 당신이 몰랐다 하더라도 공범 아니냐며 독설을 퍼붓습니다. 한편 밀드레드의 딸 안젤라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윌러비 소장과 경관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밀드레드를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밀드레드를 비난하던 치과의사의 손톱을 뚫어 고소를 당하여 서장이 밀드레드를 심문하는 중에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가수 김푸름이 부릅니다. 가수 정미라의 노래 나태주의 시 꽃.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너이기 때문에 네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또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내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네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딸 안젤라의 방에 홀로 앉아있는 밀드레드는 사건이 있던 날 밤을 회상하는데 딸 안젤라가 말다툼을 하는 중에 막말로 엄마에게 대듭니다. 엄마에게 차를 빌려달라고 하고 엄마는 안 된다며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는데 폭력적인 경관이었던 전남편 찰리와 이혼 후 가족끼리도 서로 으르렁대고 서로 소리만 지릅니다. 결국 안젤라는 엄마에게 화를 내며 그냥 걸어갈 것이고 가는 길에 강간당하고 말 거라면서 나가버리자 엄마는 그걸 원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심한 말을 안젤라의 뒤통수에 내뱉고 맙니다. 한편 각혈로 병원에 입원한 윌러비 소장은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잠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낚시를 하며 휴가를 즐기는데 밀드레드의 전남편 찰리가 딸 같은 어린 애인과 같이 찾아와 광고판 문제로 한바탕 속을 뒤집어 놓고 갑니다. 얼마 후 경관 딕스는 밀드레드의 주변 친한 친구들을 먼저 골탕 먹이라는 엄마의 충고를 듣고는 밀드레드와 같이 가게를 운영하는 데니스를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해버립니다. 그런데 광고회사의 웰비가 이미 한 달이 지났기에 월 광고비에 대해 독촉을 하자 밀드레드는 고민을 하는데 웬 이름 모를 사람이 돼지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당신 혼자만이 아닙니다 하는 쪽지와 함께
웰비에게 $5,000를 보내와 한 달치 관계료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가족과 함께 휴가를 마친 월러비 소장은 극도로 악화된 말기암의 추한 모습을 가족에게 보이기 싫어 자신이 좋아하는 말들이 있는 마국간에서 자살을 하게 되고 아내에게 인간적인 유서를 남겼지만 언론과 마을 사람들은 그가 자살한 원인으로 밀드레드의 광고판 사건 때문이라면서 자살 사건으로 밀드레드는 공공의 적이 되고 맙니다. 가수 소유와 매드 클라운이 부릅니다. 착해 빠졌어. 네 입술이 나를 욕해도 난 아니야 아니야 네 마음이 나를 접어도 난 아니야 아니야 내 눈물의 얄미 왜 몰라 끝내잔 게 아니야 안 나타난 말야 평소와는 다른 말투 심장이 시큰해 난 네가 낯설었고 비가 내리듯 하늘을 시꺼매 반복된 실망과 다툼 속 서론 지쳤고 넌 나만도 오늘 여기서 내게 꼭 이별을 말할 것 같아 순간 가슴에 불 찌른 듯 나도 모르게 소리쳤지 미치고 부딪히고 널 보며 진저리 쳤지 너 왜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서 날 쳐다보고만 있어 항상 그랬지 난 못 질고 넌 지겹게 착해 빠졌어 네 입술이 나를 욕해도 난 아니야 아니야 네 마음이 나를 접어도 난 아니야 아니야 내 눈물의 얄미 왜 몰라 끝내잔 게 아니야 안 나타난 말야 혼자 아닌 둘이라 넌 더 외롭다 했어 슬픈 표정으로 넌 물었지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나 귀찮고 바쁘단 핑계로 널 짐처럼 취급했지 믿음은 플라스틱처럼 부러져 네 의심 지긋지긋했지 그리고 너희 집 앞 바래다 좀 마지막에 어김없이 폭탄 터졌지 참 더럽게도 칭하게 서로를 미쳤고 욕을 뱉고 우린 미쳤고 Now we can't go back 누군가 그랬지 계절은 이별을 뱉고 오네 계속 그렇게 거짓말해 다신 안 볼 듯 상처를 내봐 어차피 끝낼 맘이면 좀 더 제대로 나쁜 척해봐 너 짜증나게 굴지만 누굴 만나든 잘 살 테니까 뒤늦게 다시 나 찾을 때 난 절대로 거기 없으니까 그냥 꺼지라 했지 울먹이는 네 모습 지겨워서 바보같이 아파하는 그 꼴 봐주기 힘겨웠어 미안해 할 것 없어 주저하지 말고 말해 어서 이별의 순간 난 여전히 못났고 넌 끝까지 착해 빠졌어 헤어지잔 말이 아니야 난 아니야 아니야 싫어졌단 말이 아니야 난 아니야 아니야 내 눈물의 얄미 왜 몰라 잡아달란 말이야 안 놔달란 말야 가지마 내 눈에서 나타나 내 눈물이 말하잖아 멀어져가는 우리 바라보기만 할 뿐 작지 않아 길었던 연애의 끝 서로의 마음은 닿지 않아 제발 예전의 너로 돌아와 이제 끝낼 시간 선발에 got to say goodbye 미안해 난 널 더는 사랑하지 않아 진심 와닿지 않아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 괜찮아 날 욕해 너 왜 끝까지 멍청하게 그리 착해 빠졌어 서로의 맘 예쁘게 떠들며 그저 시간만 끌었지 너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 난 언제나 너의 최악이었지 알아 너가 더 참고 더 울고 더 외로웠어 이별의 순간 난 여전히 못났고 끝내 널 잡지 못했어 평소와는 다른 말투 심장이 시큰해 난 네가 낯설었고 비가 내릴 듯 하늘을 시꺼매 반복된 실망과 다툼 속 서론 지쳤고 넌 아마도 오늘 여기서 내게 꼭 이별을 말할 것 같아 윌러비 소장의 자살 소식에 경찰서는 발칵 뒤집어지고 화가 잔뜩 난 딕스는 광고업자 웰비를 찾아가
그를 심하게 폭행하고 2층에서 창밖으로 던지기까지 하는데 바로 이때 이 모습을 새로 부임한 흑인 경찰서장이 보게 되고 결국 딕스는 해고를 당합니다. 윌러비 소장은 죽기 전 밀드레드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그 편지에는 범인을 잡지 못하고 죽는 게 미안하며 밀드레드의 광고는 정말 기막힌 아이디어였고 꼭 범인을 잡길 바란다며 결코 이것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 한 달치의 광고료를 자신이 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누군가 세계의 광고판에 불을 지르고 이를 발견한 밀드레드와 아들 라비가 필사적으로 소화기를 연신 뿌려대지만 광고판은 모두 처참하게 타버립니다. 슬픔과 분노에 격분한 밀드레드는 경찰들의 지시라고 짐작하고 밤에 몰래 경찰서의 건물에 화염병을 집어던져 불이 나버리고 마침 그 안에는 딕슨 경관이 윌러비가 죽기 전 진심이 담긴 편지를 읽고 있었는데 불이 난 것을 몰랐다가 빠져나오는 순간 밀드레드의 딸 안젤라의 사건 화일을 발견하고 불타기 직전 맨손으로 가지고 탈출하면서 화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됩니다. 경찰은 밀드레드를 의심했지만 현장에 있던 평소 밀드레드를 좋아하던 중고차 사장 난쟁이 제임스가 밀드레드는 자신과 데이트 중이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녀의 혐의를 풀어줍니다. 가수 최유리가 부릅니다. Like a Dream. 너를 처음 품에 안던 그때 기억해. 아주 조그만 두 손에 힘 맞추었던 어떤 말로 널 설명할까. Like a dream with you, like a dream with you. 다시 한번 너를 안고서 너의 모든 밤 곁에 있을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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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난 눈을 감고 그때 생각해. 우리 행복했던 그때 그 순간으로 어떤 말로 널 설명할까. Like a dream with you, like a dream with you. 다시 한번 너를 마치 내일도 만날 것처럼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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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온 딕스는 같은 병실에서 자신이 폭행했던
광고판 관리자 웰비를 만나는데 웬일인지 그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사과하고 웰비는 오렌지 주스잔에 빨대를 꽂아주어 건네며 사과를 받아줍니다. 원래 딕스는 인종차별주의자의 경찰의 지위를 이용해 폭력을 일삼던 마마보이였지만 윌러비 소장이 그에게 남긴 진심이 담긴 편지에서 너는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고 증오와 분노를 없애고 사랑을 베푸는 훌륭한 경찰이 될 것이라고 응원하는 유서의 감명을 받아 그 이후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얼마 후 밀드레드의 집에 광고판의 현장 작업을 했던 직원이 찾아오는데 찢어지거나 훼손에 대비해서 여분으로 만들어 놓은 광고판 문구 복사품을 가지고 오고 밀드레드는 아들과 난쟁이 제임스와 같이 손수 광고판에 인쇄물을 붙입니다. 며칠 후 태어난 딕슨이 술집에서 혼술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뒷테이블에 앉은 남자가 같이 온 친구에게 자신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무용담을 늘어놓는데 그 내용이 밀드레드의 딸 안젤라의 죽음과 똑같았고 그 남자는 밀드레드의 가게에 찾아와서 협박한 적도 있었던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술 취한 척 다가가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서 시비를 걸어 싸움이 일어나 일방적으로 심하게 얻어맞지만 손톱 사이에 박힌 DNA를 확보하고 딕슨이 경찰관임을 밝히자 일행은 도망을 칩니다. 그 시각 밀드레드를 보호해준 대가로 식사를 하고 있던 난쟁이 제임스와 밀드레드는 식당에서 전 남편 찰리와 애인을 만나는데 비꼬는 듯한 말로 자기 어린 애인이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낳는다고 말했다면서 충고를 합니다. 남성 그룹 가수 G.O.D가 부릅니다. 촛불 하나.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건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 또 모레 하지만 그러면 안돼 주저앉으면 안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릴 봐라 쉬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뭐 하나 촛불 하나 끝나고 어둠이 다른 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넌 속에서 발부딪히는 나 이 몸짓 불빛이 향해서 저 빛이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날갯짓 하지만 그렇지 않나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는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쫓아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쉬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기억하니 아낌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그것만은 나열은 정직이었어 사실이었어 참 힘들었어 하지만 거기서 난 포기하지 않았어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고 이제 너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 너도 할 수 있어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
술집에서 얻어맞아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집에 온 딕스는 재빠르게 손톱에 박힌 피부를 집게로 집어 유리 실린더에 넣어 DNA 검사를 의뢰합니다. 며칠 후 딕슨이 이 사실을 밀드레드에게 알려주며 결과를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그자가 확실한 범인이라며 어쨌거나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볼 것이고 희망을 갖는 것은 절대 과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밀드레드는 고맙다고 하는데 하지만 DNA 검사 결과는 범인과 일치하지 않았고 전과도 없어 범인이 아니라는 경찰서장의 말에 확신하고 있던 딕슨은 실망을 합니다. 반문하는 딕슨에게 경찰서장은 심지어 그는 미국 땅에도 없었고 군인으로 사막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찾던 범인이 아니어서 실망한 딕슨은 집으로 돌아와 밀드레드에게 전화를 해 사실 결과를 이야기하고 실망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밀드레드는 그래도 그동안 갖고 있던 희망보다 하루 동안 더 많은 희망을 가졌기에 괜찮다고 하자 딕슨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술집에서 만났던 용의자가 안젤라의 범인은 아닐지라도 분명 어디에서든 같은 범죄를 저지른 강간범이라고 확신한다며 차 번호를 알고 있어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알고 있으니 아이다호에 같이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 다음날 딕슨은 밀드레드를 만나 장총을 챙기고 세 개의 광고판을 지나쳐서 함께 떠나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딸을 잃은 엄마의 아픔을 다룬 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영화 3 빌보드는 이전 상업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예측 불가능한 스토리 전개, 슬픔과 유머를 동시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스토리, 캐릭터, 연기, 연출력 모두 뛰어난 수작으로 밀드레드의 광고로 촉발된 사건이 계속해서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고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반전이 이어집니다.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한 마틴 맥도나 감독의 뛰어난 창작력이 돋보이는데 너무나 사실적인 내용에 실화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인 미주리 에빙이라는 도시는 실제로 없는 도시로 공간적으로 남부의 보수적 배경인 에빙은 서로의 가족관계는 물론 사생활까지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압력에 시달립니다. 밀드레드는 분노로 인한 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데 선과 악,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고민을 하게 만들면서 밀드레드와 딕스는 서남아시아에서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군인을 단죄하기 위해 출발하지만 실제 행동에 옮겨졌는지는 가면서 생각해보자며 상상에 맡겨 여운을 남깁니다. 또 방화 사실을 딕슨에게 고백하자 딕슨은 밀드레드를 용서하면서 화해가 결말을 장식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3 빌보드였는데요. 밀드레드 역을 연기한 프란시스 맥도맨드는 걸크러쉬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며 인생 최고의 연기를 펼쳐 보였고 딕슨을 연기한 샘 로그웰 역시 영화에서 가장 변화가 많은 인물을 잘 연기하여 90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과 나무조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골든글러브 작품상, 각본상, 여우주연상, 나무조연상 등 화려한 수상에도 국내 흥행은 10만 명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홍보와 배급에 소홀 했었고 국내 영화 팬들의 눈높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뷔 25주년 기념곡인 혼성그룹 코요테의 바람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이름을 부른 순간 나에게 와 꽃이 돼준 너 어렸던 네가 이제 날카로운 가시가 돼버렸어 하루가 멀다 하고 참 많이 다퉜지 그날들은 이젠 안녕 사랑은 사랑으로 잊어갈 거야 난 다시 웃을 거야 바람아 불어란 나를 데려가줘 하늘 나 새로운 님 계신 그곳으로 내일은 내일에 내게 주면 돼 오늘만 사는 거야 저 끝까지 Oh my god 날 두고 떠나가 버려 또 버려진 채 남겨진 내 마음을 웽웽을 한 채 저 바람 속에 우리의 날들 하고픈 말들 지난 기억들 저 멀리 멀리 날아가 저 멀리 더 멀리 가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나를 데려간 바람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너를 데려온 바람 아침이면 후회를 어쩌면 더 그리울 거야 그까지 정 때문에 취해야만 잠들 수 있었어 하루가 멀다 하고 참 많이 울었지 그 눈물은 이젠 안녕 사람은 사람으로 지워갈 거야 난 다시 웃을 거야 바람아 불어란 나를 데려가줘 하늘 나 새로운 님 계신 그곳으로 내일은 내일에 내게 주면 돼 오늘만 사는 거야 저 끝까지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나를 데려간 바람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너를 데려온 바람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전부 그렇고 그래 영원한 사랑은 없어 눈물이 나겠지만